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립대학교에서 유산 및 기부자의 우대로 입학을 하는 제도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ADHD를 유발할 수 있는 이 치토스 등 이 과자들이 학교에서 퇴출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마을버스를 훔치고 운전을 해서 북한으로 향하던 탈북민이 결국 체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고급 아파트에서 이런 짓을 한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고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수관이 폭발을 해서 보행자와 자동차에 오물, 배설물이 쏟아지는 중국에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자랑스러운 엄마, 자랑스러워하고 결과에는 상관없이 즐기세요. 이 엄마가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비행 중인 조종실을 가족에게 구경시킨 사무장이 결국은 500만 원이라는 벌금에 처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에 대해서 항공사에 내려진 조치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백수 실업자 중에서 20%는 6개월 이상의 백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금 상황이 IMF 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입국에 대해서 또 거부를 당한 이 스티브 유, 즉 유승준 씨가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사 상식 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죠. 10월 달입니다. 2024년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어릴 적에 읽었었던 그러한 동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해와 바람이 하늘에서 한 지나가는 나그네를 두고 내기를 합니다. 해가 내가 저 사람의 옷을 먼저 벗길 수가 있어. 넌 나한테 이길 수가 없어. 라고 하니까 바람이 어디서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느냐. 내가 휘파람만 쭉 불어도 저 나그네는 추위를 타기 때문에 옷을 더 끼워 입을 것이다. 누가 이기나 내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해와 바람이 싸운 그런 동화를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동화를 읽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계절을 속일 수가 없죠. 10월 1일. 이제는 가을과 몇 주가 있으면 바로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상당히 간사하죠. 언제 더웠느냐, 언제 추웠느냐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사립대학교에서 유산 및 기부자들을 상대로 우대 정책을 통한 입학에 대해서 금지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을 다 시키는 상태에서 기부제가 과연 학교를 위한 것인가, 나의 자녀가 공부를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기부자들 때문에 장학금 제도에 비슷한 학교에서의 서포트 금액들이 있는 점도 생각을 해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 학교 입장에서 이제 레퓨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학교의 명성을 위해서 우리 이런 사람들이 기부해, 이런 자식도 다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우선인가 참 헷갈리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서던 캘리포니아 USC죠. 스탠퍼드 대학교 등 유명 사립대학교의 유산 및 기부자 입학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30일 캘리포니아의 이 같은 내용의 법안 AB 1780 1780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유산 및 기부자의 입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대학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다고 LA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USC는 30일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고요. 스탠퍼드 대학교는 이 법이 시행될 때까지 입학 정책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대변인은 말을 했습니다. 대변인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대학이 유산 및 기부자 지위에 대한 고려를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은 동문이나 기부자의 자녀에게 입학 우대권을 주지 않습니다. 포모나와 옥시덴탈을 포함한 일부 대학교도 이 사립대학교죠.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전통을 중단했다고 LA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현재 유산 및 기부자의 입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5개 학교를 대표하는 협회인 캘리포니아 독립대학교 협회는 30일 회원들이 법을 따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USC의 기부자 또는 동문의 친척인 1791명의 학부 지원자에게 입학을 허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네요. 이는 입학 허가된 학생의 14.5%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는 그 수가 295명으로서 입학 허가된 학생의 약 13.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제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이 학교를 지금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학교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 기부제다. 기부제라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또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 왔는데, 캘리포니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정책에 대해서 금지시한다는 내용 또 상식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ADHD를 유발할 수 있는, 자, ADHD가 뭔가요? 주의력 결핍 장애죠. 행동 장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치토스라는 과자 아시죠? 호랑이냐, 치타냐, 그런 논란이 많은 그림이 있는 이 치토스 등 이러한 과자들을 학교에서 퇴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ADHD를 우려해서 학교 내에 착색제 및 식용색소를 함유한 간식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의가 된 법안인데요. 29일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했고, 게빈 뉴섬 주지사가 전날 이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의 공립학교에서는 앞으로 파랑, 초록, 노랑, 빨간색의 식용 염색제나 착색제가 들어가 있는 간식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금지된 식품의 첨가물은 프루트 루프와 같은 화려한 색깔의 시리얼 제품과 플레이밍 핫 치토스 등 과자류, 스포츠 음료, 케이크 믹스, 완두콩 통조림 등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식품 염색제나 착색제는 과잉 행동 및 기타 행동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ADHD 환자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문제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뉴섬 지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의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며, 우리는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해롭고 중독성이 강한 첨가물이 없는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식용 염색제와 착색제 함유의 간식류의 금지는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만 적용이 되지만, 새로운 법을 만든 의원은 이 조치가 제조업체들의 식품 제조법의 변경을 촉진하게도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새로운 사실이죠. 염색제와 착색제가 함유가 된 간식류는 ADHD와 관계가 있다라는 점이겠네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살다가 보니 마음에가 안 들었는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을버스를 훔친 탈북민이 북한 쪽을 향하고 돌진을 하다가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표를 한번 쉽게 낸 직원은 결국에 가서는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사표를 낸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고요? 탈북을 해서 정착을 해서 잘 사시는 분들도 거의 대다수죠.
그런데 탈북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만한 이유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적응을 못해서 돌아가겠다고 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는데 말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서 경기도의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30대 탈북민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LA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30대 남성 A씨가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쳤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차량 키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파주의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향하며 막아서는 군부대 초병의 제지도 무시한 채 차를 몰았습니다. 이후에 바리케이트를 들이받고 멈춰서 오전 1시 30분께 체포가 됐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 탈북한 탈북민으로서 최근까지 서울의 신림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남한 생활이 힘들어서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주나 약을 먹었었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넘어와서 혹은 건너와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좋은 결과와 목적이 있었던 부분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하나는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좀 창피하기도 한 일인데 창피하다고 해서 감출 수가 없는 게 이런 일들이 있죠. 사실 대한민국의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색인종이 살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보면 각 나라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고급 아파트에서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짓이 뭘까요? 최고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한국계 여성이 보스턴과 워싱턴 DC 인근에서 고급 성을 파는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인 A씨는 42살입니다. 이날 보스턴 연방법원에 출석을 해서 여성들을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로 유인을 해서 성을 팔도록 한 혐의 등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기소된 3명의 피고인 중에 첫 번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서 이것은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2020년 7월서부터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각지에서 복수의 성매매 장소를 운영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을 데려와서 성을 팔도록 강요하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원정 성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성들에게 여행을 강요한 혐의, 수익금을 돈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고급 아파트 9채를 빌려서 성매매 장소로 삼았는데 한 아파트의 렌트비, 월 렌트비가, 먼슬리 렌트비가 3,664달러, 즉 한화로 얼마인가요? 대략 480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A씨는 판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 성을 파는 사업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여성도 강제로 일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한국어 통역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조직이 누드 모델 사진 촬영을 가정해서 2개의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이 되어 왔으며 고객들은 시간당 350달러에서 600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수백 명에 달하는 고객 기반의 선출직 공무원, 제약과 기술 기업의 임원들, 의사들, 군 간부들, 교수, 변호사, 과학자, 회계사 등이 포함이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류가 생긴 다음부터 인류가 망할 때까지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없어지기는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죠. 바로 이런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하수관이 폭발을 했습니다. 오염된 물, 소위 말하는 X물들이
터지면서 보행자와 자동차에 배설물들이 쏟아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고속도로 근처에 하수관이 폭발을 해서 보행자와 자동차에 배설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쯤 중국 남부의 광시 지역의 난닝에서 공사 중이던 도로 한 구간에 하수관이 폭발로 인해서 파열이 됐습니다. 공개된 CC 폐쇄회로 TV와 블랙박스 영상에는 파열된 하수관에서 배설물이 하늘로 10m 이상 솟구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해서 앞 유리에 흙과 오물이 뒤덮여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진 일부 자동차는 충돌하기도 했지만 부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여러 대의 자동차와 일부 보행자가 이 배설물을 맞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끔찍하네요. 그렇죠? 근처 도로를 지나던 한 운전자는 자동차에 이 배설물이 흠뻑 쏟아지면서 이 자동차가 젖어서 노란색으로 물이 들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독성이 강하죠. 오염물이. 폭발은 하수관을 까기 위한 압력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아들이 말해주는 이런 응원이라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용기를 낼 만할 것 같은데요.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자랑스러워하세요. 결과 상관없이 즐기세요, 엄마. 시니어 모델 최순화 씨, 81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는 82세가 되는 거죠. 만 나이 얘기가 아직까지는 있으니까 말입니다. 만 나이라는 제도가 없어졌기는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생활에는 있죠. 역대 최고령으로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에 참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 씨는 30일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의 본선 대회에 도전을 했는데요. 본선 우승자는 한국을 대표해서 오는 11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출전자로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출전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몰타 출신의 베아트리스 은조야라고 하는데요. 40살이라고 합니다. 최 씨는 CNN과의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나는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습니다. 라며 나이가 들면 체중이 늘어나는데 나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편안해야 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최 씨는 이미 한국 패션계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네요. 당초의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은퇴를 포기하고 50대까지 병원의 간병인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환자가 모델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최 씨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했지만 오래전 모델이 꿈이었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에 그는 72세 나이에 모델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최 씨는 모델 학원에 다니면서 수업을 듣고 근무 시간에 틈틈이 병원 복도에서 이 워킹 연습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2017년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다음 해에 서울 패션 위크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의 나이는 74살이었고요. 이후에도 최 씨는 패션 잡지와 맥주 광고 등에 등장을 하면서 얼굴을 알렸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내 과거에, 내 커리어에, 내 지난 시간의 모든 추억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스타일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 나이가 75세에 은퇴를 하고도 남은 나이에도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응원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행 중인 조종실을 가족에게 구경시킨 사무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말입니다. 결국은 이 항공사가 500만 원이라는 벌금을 물게 됐는데요. 사실 비행기가 운항을 하고 있을 때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운항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일도 있다라는 사실에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가 운항을 하고 있는 비행 중인 기내 조종실에 가족을 출입시킨 객실 사무장이 적발이 돼서 해당
진에어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서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의 과태료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3월 1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LJ070편 항공기가 이륙한 지 약 1시간 10분이 지난 뒤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기장은 객실 사무장과 마주쳤고 당시에 기장은 사무장 가족의 조종실 출입을 승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요청을 했다는 소리죠. 조종실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기장님? 그래. 한번 해봐. 가족도 있는데 이런 기회가 있겠어? 문 열어놓고 잠깐 보면 되지. 이런 거겠죠. 객실에서 남편과 유치원생의 딸을 데려온 사무장은 기내 인터폰을 통해서 기장에게 연락을 했고 기장은 조종실 잠금 장치를 해제한 뒤 이들을 출입시켜 조종실 내부를 3분에서 5분가량 구경시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후에 서울지방항공청은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누군가 봤다는 거죠. 승객 중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고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조사에서 기장과 사무장은 비인가자의 조종실 출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자녀가 어린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기내 보안 유지를 위해서 조종실 출입 절차 및 비인가자의 침입 방지 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에어 자체 보안 계획에도 조종실 출입이 허가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의 실업자 중에서 5명 중에 1명은 6개월 이상이 되고 있는 백수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IMF 때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을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실업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장기 실업자 중에서 절반 이상은 30대 이하였는데 청년층 15살에서 29살의 사이가 증가폭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실업자 역시 증가를 하면서 청년 고용시장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자의 수는 56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에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11만 3천 명으로서 20%대를 차지했고요. 이것은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 그때는 20.1%라고 합니다. 이후에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2024년이죠. 그런데 1999년 8월 이후에 퍼센트가 똑같다는 겁니다. 우려가 되는 건 청년층이 장기 실업자, 쉬었음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에서부터 8월 장기 실업자는 월 평균 9만 858명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448명이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5살에서 29살까지의 청년층이 2만 9,442명으로서 32.4%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만 1,177명으로서 23.3%로 뒤를 이었습니다. 30대 이하가 전체의 55.7%를 차지하는 삶인데요. 증가율도 청년층이 가장 컸는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장기 실업자가 증가한 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한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구직 기간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넘지 않는 장기 실업자 중에서 이전에 직장을 그만둔 사유가 시간, 보수 등의 작업 여건 불만족인 비율이 24.7%에 달했다고 합니다. 즉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눈높이가 다른 거죠. 나쁘게 말을 하면 눈높이를 좀 낮추면 직업이 많은데 내가 말이야 대학을 나와서 이런 대학에서 이런 전공을 했는데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하자고 내가 대학을 다닌지 알아? 내가 누군데 내가 하면 잘하는데 말이야 이따위 일을 하면서 돈 몇 푼 벌자고 이래? 이런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입국을 또 거부당한 유승준 씨, 스티브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방송에서. 그런데 거부를 당한 이후에 본인의 현재 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택한 한국의 입국 금지를 그 이후에 당한 스티브 유승준 씨가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1일 오전 스티브는 자신의 SNS에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것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어를 못 읽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라며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를 받을까요?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 보냈네요. 라고 전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나네요.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서 9월 28일 스티브는 SNS에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 혁신의 류정선 변호사의 입장문을 게재했는데요. 입장문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지난 2월 제기한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서 최근에 거부 처분 통보를 했다라고 밝혔죠. 2020년 7월 2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본인의 심정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습니까? 때때로는 듣고 나서 흘려보내듯이 잊어먹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들으시고 저와 만나시다 보면 쌓이다 보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상식과 시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요 밑에 보시면 종 모양이 있고요. 일생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신 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